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11일 김이 첫 번째 기사 1398년 명홍무 31년 경상도의 어염 실태조사를 수년 뒤로 미룰 것을 청하며 민정을 보고한 도관찰사의 글. 경상도 도관찰사 지영주사 우균의 진언을 전하여 보고하였다. 어염은 국용에 도움이 되고 민생에 긴급하여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여 있으니 어염의 이익이 대개 이미 어디든지 충족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구의 침노와 도둑질 때문에 변방 백성들이 유의하여 사방으로 흩어진 것이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성을 쌓고 못을 파고 장수를 선택하고 군사를 훈련하여 공격하고 수비하는 것을 엄하게 하며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안심시키기 때문에 근년부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차츰 돌아와서 생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조간을 연해변 여러 고을에 나누어 보내어 공사의 어염과 각 포의 소산을 일일이 모두 조사하여 물어서 각 가축 공적에 써서 해마다 세를 거두어 국용에 대비하려 하니 좋은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듣건대 바닷가에 겨우 모인 백성들이 이 영이 내린 것을 듣고 공가에서 이익을 독점하여 환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다시 떠돌아다니는 자가 많이 있으니 나는 두렵건대 나라에 이롭게 하려 하다가 도리어 이익이 없을까 생각됩니다. 하였습니다. 거기 생각하옵건대 아직 수년을 기다려 항산을 축적하여 옮기기를 중하게 여긴 면 후에 이 법을 거행하여도 늦지 않을까 합니다. 도당에서 상언하였다. 금년에는 아직 예전 액수에 의하여 쇠를 거두고 후년을 기다려서 다시 소출의 많고 적음을 조사하여 그 세를 작정해서 민생을 편하게 하소서.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11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좌정성 조준과 우정성 김사형이 비로소 노비 변정 도감에서 이를 보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1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궁성 쌓는 역졸에게 양식을 주었다. 태조실록 13년 태조 7년 1월 1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호조의 쌀, 콩, 명주를 46,000석과 명주 180피를 내어 녹을 나누어 주어 녹봉을 나누는데 보충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14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예문 춘추관 태학사로 치사한 박형의 졸기 박형은 죽주 사람인데 전리판서 박덕룡의 아들이다. 일찍이 글을 읽을 줄을 알아 성균관시에 장원하고 과거에 올라 대간 대언의 벼슬을 역임하고 위조 경신년의 밀직사로 동지공거가 되었다. 국초에 미치어 예문 춘추관 태학사를 제수받아 찬성사에 이르고 인하여 치사하게 되었다. 죽음의 시호를 정강이라 하였다. 아들은 박중룡인데 과거에 올라 벼슬이 제하게 이르렀다. 인견미에게 당부하였기 때문에 죽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15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목성이 여기에 들어갔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15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오도리족의 어하리 등 사인에게 옷 한 벌씩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15일 개해 세 번째 기사 도당에 있다가 몰래 옆방에 가서 바둑을 둔 유은, 정룡수 등이 탄핵당하다. 간관이
중추, 유운, 정용수 등을 탄핵하였으니 운과 용수가 상이문화, 도흥, 중추, 김승, 이인수, 학사 조화, 한성윤, 신효창 등과 더불어 도당에 앉았다가 가만히 옆방으로 나가서 바둑을도 희롱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1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호패법의 시행을 청했으나 행하지 않았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16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예문 춘추관 태학사 유구의 졸기. 구는 진양 사람인데 지영광 군사 유해방의 아들이다. 과거에 올라 감찰 의사를 제수받았다. 신축년 겨울에 홍건적이 왕경을 함락시키니 왕이 남쪽으로 향하여 이천에 이르렀다. 구가 먼저 농장에 이르러 통술과 들노루를 그가 앞에 들이니 헌능히 유숙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구의 오늘의 이 뜻을 잊지 말라. 이때부터 알아줌을 입어 벼슬을 거쳐 우사의 대부에 이르렀다. 개축년에 나가서 경상도를 안찰하고 돌아와서 우상시가 되었으며 경신년에 밀직부사를 제수받고 경호년 봄에 나가서 양강도 도관찰사가 되었다. 본조를 해년에 미쳐 정당문학을 옮겨 드디어 참찬문화부사에 이르렀고 은금이 원종공신을 삼았다. 정조 진표사로 명나라 서울에 갔다가 억류를 당하여 병자년 겨울에야 돌아와서 병들어 죽으니 나이 64세였다. 아들은 유겸인데 장차 죽으려 할 때에 경계하였다. 내가 재주가 없는데 분에 넘치게 성상의 알아주심을 받나 항상 성상의 덕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한을 삼았다. 그러나 나이 60이 넘고 벼슬이 이 품에 올랐으니 또한 무슨 유한이 있겠는가. 다만 늙은 어머니가 당에 계신데 효도를 마치지 못하니 마음이 아프다. 너가 자식을 거느리고 조모를 봉양하기를 내가 있던 날과 같이 하라. 구의 사람됨이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외식을 힘쓰지 않았다. 시온은 정평이라 하였다. 현능은 공민왕이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17일 얼축 첫 번째 기사. 궁성감독관의 장막이 연소되어 전 개성윤 남승리가 죽었다. 궁성감독관에게 술을 내려주었다. 밤에 역부가 불을 내어 북면감독막이 연소되었는데 전 개성윤 남승리가 술에 취하여 나오지 못해서 죽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17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서북면 도순 문찰리사 최영지에게 교서와 부월, 궁원을 내려주었다. 임금이 전 사수관 박유손을 보내어 서북면 도순 문찰리사 최영지에게 교서와 부월을 내려주고 인하여 궁원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남문에 나가 궁성을 쌓을 틀을 순시하다. 밤에 폭풍이 불고 큰 눈이 내렸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왕사에 거둥하니 내원당 당주 조생이 대산에서 왔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2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지천사에 거둥하다. 도승통 설오가 금강산에서 왔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2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정릉에 갔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2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지천사에서 성변 기양법석을 베풀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중외의 이죄 이하 죄수를 용서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3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유은과 정용수에게
일 보기를 명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3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왕시의 서울로 무고당했던 흥도와 이를 무고한 이봉량이 함께 풀려나다. 무고인 이봉량을 용서하였다. 처음에 봉량이 대사성 변중량에게 고하기를 전조 왕시의 서울 왕흥도란 자가 변성하여 황시로 하고 하양으로부터 밀양으로 옮겼는데 하양 간무 의원 밀양부사 박상경 판관 건관 등이 알고서도 고하지 않았고 전 지평 이신 교수관 최간 등은 더불어 교통하였습니다 하였으므로 중량이 아래였다. 임금이 대간과 형조에 명하여 국문하니 흥도가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공연히 왕시로 성을 하였다가 왕시가 멸한 뒤에 고쳐서 황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상한 중초원 부사 정탁의 종 이금인데 여러 해 동안 구시를 도피 하느라고 이 성명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탁을 불러 보이니 사실이었다. 이에 모두 용서하고 의연만은 홍도가 왕시라고 고한 자가 있는데도 끝까지 케어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장을 때려서 귀양 보냈다. 현관이 복양을 무고라 하여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복양의 고한 것이 비록 사실은 아니나 성을 왕시를 황시로 고친 것은 사실이니 무고로 의논할 수 없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도당에 명하여 턱불이 중흥, 억정 두 절에 대한 전조의 공수를 명제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설량장군 동다로를 오도리족의 상천호로 삼고 중초원에 직첩을 주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4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서북면 도순문찰리사 최영지에게 명하여 선주 평양에 성을 쌓게 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4일 임신 네 번째 기사. 도당에 명하여 각 품에 녹과전에 수를 더 정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여러 도에 명하여 명나라의 세공으로 바칠 종마 50피를 바치게 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울주의 아전 이도 박은의 향력을 면제하였다. 처음에 외적이 지울 주사 이은을 잡아가며 도와 은이 따라가서 대마도에 이르러 살려내었었다. 경상도 도관찰사 이지가 진달하여 청하니 윤허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복령사와 해인사의 전지에 대한 조세를 면제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흰 기운이 하늘에 뻗쳤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광주 북교에 새로 길들인 매를 놓는 것을 구경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조서 부모에게 쌀과 콩 100석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간관, 유관 등이 중신 외에는 기복을 쉬 허락지 말 것을 건의하다. 간관, 유관 등이 상서하였다. 3년상은 천하에 공통된 상례입니다. 그러므로 대소신료는 시임과 산관을 물론하고 상제를 마치도록 허락하고 기묘한 정무에 관계가 있는 자는 탈정 기복시키도록 이미 정하여진 법령이 있는데 가만히 보건대 직수도 없고 관계되는 바도 없는 자가 성인의 제도를 돌보지 않고 묵은 관습에 따라서 겨우 100일만 차면 길복을 입고 혹은 백립으로 조로에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사오니
성인의 제도에만 어그러질 뿐이 아니라 실로 밝은 시대의 성전에도 누가 되오니 풍속에 박한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기복이라 말하는 것은 최질에서 일어나서 예전 직사를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신화된 자가 재주가 장상을 겸하고 몸이 안위에 달려 있으면 이른바 국가의 중신이니 하루라도 없을 수 없는 사람이요. 또 갑옷을 입고 칼날을 잡아 적을 대적하고 진을 함락시키는 자가 있다면 국가에서 마땅히 길러서 불후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니 기복하는 권도가 진실로 부득이한 바가 아니지만은 밝고 밝은 성조에 인재가 배출되어 뽑아쓰기를 기다리는 자가 없지 아니하온데 어찌 완악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스스로 그 복을 벗고 나오는 자를 반드시 기복하여 중회의 직임에 보충할 것이 있겠습니까? 만일 일이 있는 때를 당하여 변례에 따라서 문무를 따질 것 없이 마땅히 최지를 벗고 왕사에 종사하여야 하겠지만은 평시에 있어서는 어찌 상제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는 장상의 신하로서 관계가 지극히 중한 것 외에는 기복을 허락지 마옵시고 수기하는 무시는 특별히 탈정을 명하여 그 일을 맡기시고 만일 상제를 마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최지를 벗는 자가 있으면 엄히 법으로 다스리고 겸하여 본사와 본주에서 기복을 진청하는 예를 검하여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꺾고 인륜을 두텁게 하소서. 임금이 윤호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헌사에서 건교와 치사한 사람의 녹봉을 폐지하도록 건의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동북면 도선 무순 찰사 정도전이 주, 부, 군, 현의 명칭을 정하여 아래다. 동북면 도선무 순찰사 정도전이 주, 부, 군, 현의 명칭을 나누어 정하고 종사 최긍을 보내어 아뢰었는데 안변 이북 청주 이남은 영흥도라 칭하고 단주 이북 공주 이남은 길주도라 칭하여 동북면 도순문 찰리사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였고 또 단주 이북의 주, 부, 군, 현과 각 참로의 관리를 두되 길주도는 찰리사 1명, 영사 12명, 양반자재 지인 6명, 양반자재 사령 백성 20명, 길주목은 관사 1명, 영사 12명, 사령 25명, 일수양반 15명, 주사장사 2명, 부장사 4명, 오품 이하의 사사 6명, 양반 도례 15명의 백성이며 좌우익 천호 각각 1명, 백호 6명, 통주 12명, 단주는 지사 1명, 영사 10명, 사령 20명, 일수양반 10명, 군사장사 2명, 부장사 3명, 사사 4명, 도례 10명, 좌우익 천호 각각 1명, 백호 4명, 통주 8명이고 경성군의 지사 1명, 영사 6명, 사령 15명, 일수양반 8명, 군사장사 2명, 부장사 2명, 사사 2명, 도례 8명, 좌우익 천호 각각 1명, 백호 4명, 통주 8명이고 경운부는 사 1명, 영사 이하는 단주와 같으며 청주부는 사 1명, 영사 이하는 단주와 같고 갑주는 지사 1명, 영사 이하는 경성과 같으며 각 참에는 사사 2명, 일수양반 5명, 관부 5명, 급주인 5명, 마부 15명이고 흥운의 신익참은 신은 참으로 고치고 평포참은 예전 이름 그대로 하며 청주는 다탄태참은 오천참으로 고치고 소영거태참은 거산참으로 고치고 단주의 시시리참은 시리참으로 고치고 파독지첨은 기원참으로 고치고 구마이참은 마곡참으로 고치고 길주의 서지위참은 임명창으로 고치고 약수참은 예전 이름 그대로 하며 명간참은 명원참으로 고치고 경성군은 주외참으로 주촌참으로 고치고
오로촌잠은 오촌참으로 고치며 개성참은 용성참으로 고치고 가부태참은 부가참으로 고치고 경원부는 시원참으로 고치고 옹구참은 옹구참으로 고치고 재성참은 강량참으로 고치고 예주와 원흥은 합하여 한 고을을 만들 이름을 예원으로 고치고 지사는 일명이며 함주의 임내인 홍원은 홍원으로 고치어 혈령 일명으로 하였다. 일수 양반은 가격에 딸려 심부름하는 자를 말한다.